네,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USK 미국 뉴스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중국에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역 적자를 이유로 유럽 연합 역시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했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22개 주에 걸쳐 법무장관들이 곧바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이기의 핵심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맡은 정부 효율부도 소송에 휘말렸는데요. 한편 이민자 단속을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동시에 이미 이민세관 단속부 IC 요원들이 미국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피난처 성역의 도시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오늘도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그 주요 소식들 USK인이 정리해드립니다. 네, 곧이어 미국 내 언론들 주목한 영상 뉴스가 이어집니다. 네, 저희 ESK 뉴스는 헬스케어.gov 제공입니다. 헬스케어.gov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권합니다. 최근 삶의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이 필요하시다면 헬스케어.gov를 방문하세요. 직장을 잃으셨습니까? 26세가 된 뒤 더 이상 부모님의 플랜으로 보장받지 못하시나요? 메디케이드나 칩을 상실하셨습니까? 이사하셨습니까? 최근 삶의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을 상실했거나 업데이트가 필요하시다면 헬스케어.gov에서 보다 저렴하고 질 높은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5명 중 4명의 고객이 재정 보조를 받아 월 $10 이하로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헬스케어.gov를 방문하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세요. 가입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의 조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미국 기업의 불평등한 세금 조약을 시행하는 외국 국가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세금 정책을 무기로 미국의 이익 극대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도 오는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유럽연합 EU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사정권에 포함됐습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징벌적 세금 방침도 천명했습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를 통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부과할 경우 상대국 기업 등에 대한 보복성 과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취임과 함께 미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성역도 사라졌습니다. 연방세 광고 IC 요원들이 학교 교회처럼 민감한 구역에서도 단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쫓겨날 처지가 된 이는 이민자만이 아닙니다. 백악관은 연방정부 각 기관의 신규 채용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임용 내정자의 발령도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각 연방정부 기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담당 직원 전원에게 유급 강제휴직 발령을 내리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성소수자도 소외될 위기입니다. 여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별 정체성을 뜻하는 X를 고를 수 있게 해왔으나 해당 섹션을 없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튿날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페인어 버전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난민 망명자 제한을 위해 병력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불법 이민 단속 의지를 드러낸 것과 관련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 해리슨 필즈는 백악관 웹사이트를 편집,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인 2017년 때도 백악관 홈페이지의 스페인어 사이트를 잠시 폐지한다 했지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한 4년 뒤인 2021년에야 복구됐습니다. 한편 2023년 기준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미국인은 약 4,340만 명에 달합니다.
5세 이상 미국 인구의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일부 제도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행정명령에는 모친이 불법 체류자이거나 방문, 학생, 취업 등 비자 소유자일 경우 부친이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이들 사이에 태어난 아기에게는 미국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고 명시됐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정식 시행될 경우 불체자 가정뿐 아니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 주재원 등 한인 이민사회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은 30일 이후 시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쏟아낸 정책들이 벌써부터 소송과 반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라고 명시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캘리포니아, 뉴욕, 애리조나 등 22개 주 정부와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등 2개 도시 법무장관들이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익법 로펌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를 상대로 제소했고 연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직원 해고를 쉽게 만드는 행정명령을 철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성소수자 문제의 옹호단체도 성전환자 권리 침해 관련 소송을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반발에는 종교계도 동참했습니다. 성소수자를 겨냥한 다양성 폐기, 이민자 추방 등 정책을 제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큰둥했습니다. 기도회 뒤 취재진에게 별로 흥미롭지 않았다고 폄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인공지능 AI 인프라의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이 최소 5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세계 2위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미국 내 데이터 센터 등을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회사는 초기 자금으로 1,000억 달러를 투입하고 향후 4년간 나머지 4천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게이트에 대해 역사상 가장 큰 AI 인프라 프로젝트로 10만 개 이상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할 회사가 등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인공지능 AI 생태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AI 산업 패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나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밝히며 틱톡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사업권 지분의 절반 이상을 미국 법인에 매각해 미중 합작법인을 만드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중국이 이 거래를 거부하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만큼 틱톡 인수에 가장 가까운 인물로 꼽힙니다. 하지만 머스크 CEO는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앨리슨 회장도 유력 인수자 후보로 보입니다. 오라클은 미국 내 틱톡 사용자 데이터를 관리해왔으며 지난 18일 14시간 동안 중단됐던 틱톡 서버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된 수감자들을 석방한 데 이어 마약 안거래 사이트 운영자도 사면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로스 윌리엄 올브리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로스에 대한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면을 승인했음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올브리트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거래할 수 있는 안거래 사이트인 실크로드를 만든 사람으로 지난 2013년 10월 체포되어 자금 세탁, 마약 밀매, 컴퓨터 해킹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실크로드는 3년 동안 운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헤로인과 코카인 등 불법 약물이 거래되는 시장 역할을 했습니다. 150만 건 이상의 거래가 이뤄져 2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들을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I believe most people are good and most mamas ought to qualify for sainthood. I believe most Friday nights look better under stadium lights. I believe you love who you love, ain't nothing you should ever be ashamed of. I believe this world ain't half as bad as it looks. I believe most people are good.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자, 취임 첫날 멕시코, 캐나다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중국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제 중국에 대해 포문을 여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 내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징벌적 세금 방침도 내비치는 등 세금을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에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일괄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0%의 추가 중국 관세는 본인이 첫 임기 동안 3천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던 관세에 추가로 또 부과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1기 때 이 관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 유지되고 강화된 바 있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의 무역 적자 문제도 재차 거론하면서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지만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유럽연합 EU는 더더욱 아주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것 또한 무역 공정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이외에 다른 조세 제도 또한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적극 이용할 뜻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를 통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부과할 경우 상대국 기업 등에 대한 보복성 과세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각서는 대통령이 미국인이나 기업에 대한 외국의 차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미국 내에 있는 해당국 기업들이나 시민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없이 세율을 2배로 높이도록 규정하는 약 90년 된 미국 법전 제26권 제891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한 또 다른 각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 빠지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일정 매출 이상의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 소재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15%에 미달한 세율만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참여했던 에버렛 아이젠스텟은 이러한 각서들이 트럼프 제2기 이번 행정부에서 뿌리를 내릴 세금과 무역 정책의 통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측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중국 쪽 입장을 표명했다며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월부터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캐나다는 이미 이것에 대해 대응할 것이며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를 겨냥해 예고한 고일 관세 때문에 미국 내 자동차 업계 또한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세가 미국 시장에 미칠 그 영향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완성차나 부품을 이들 국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제조업체들은 좌불안석인데요. 현대자동차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오는 2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밝힌 것과 관련해 뉴욕타임즈 보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가 애초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고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조립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서야 부품들이 국경을 넘어 공급되는 현재의 공급망을 재설계하기는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는 것이 바로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신속히 미국 내 이 공습 사슬이 집약되면서 일자리가 가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산이나 멕시코산 차량 부품에 대한 관세 때문에 미국 내 차량 판매점에서의 차량 가격이 치솟게 되고 자동차 수요도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판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직원 또한 감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미국 내 자동차 업계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아닌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미적 자동차 산업은 캐나다, 멕시코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토대로 지난 30년 동안 성장한
미국의 초국가적인 산업이었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연간 1,500억 달러 상당의 자동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부과되는 관세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 판매되는 거의 모든 차량들에 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일단 미국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 GM사나 포드사 등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상당한 수의 자동차와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GM사는 미국 내 이 수용 픽업 트럭의 25%를 멕시코에서 15%를 캐나다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드사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픽업 트럭의 약 12%를 생산하며 전기차 머스탱 마하2를 멕시코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량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일 관세 예고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미 트럼프 1기 때와 또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의 타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맥락에서 뉴욕타임스는 멕시코, 캐나다 관세와 관련해 여건의 차별성이 있는 한국과 현대자동차에도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현재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에 약 76억 달러를 들여 공장 단지를 건설, 미국 정책 변화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시에 무니어스 미국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결정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내려졌던 것이며 미국 내 현대차 공장들이 대부분의 생산 재료와 부품을 미국 안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22개 주 법무장관들이 곧바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이민단체들도 각기 따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서 전해드렸지만 이 캘리포니아주와 뉴저지 등 미국 내 18개 주와 수도 워싱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시 법무장관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워싱턴주 등 4개 주는 미 서부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별도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22개 주정부 법무장관들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출생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의회가 이에 대해 수정을 가할 헌법적인 권한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14조 1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으로 귀화한 사람, 또 미국 관할권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체류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비미국 시민들의 자녀는 미국 관할권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시민권을 가질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매슈 플랭킨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대통령들은 힘이 강력하지만 왕은 아니다라며 펜 한 획을 긋는 것으로 헌법을 다시 쓸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시행된다면 연간 신생아 약 15만 명이 시민권을 박탈당하면서 출생 시점부터 미등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트럼프 등 그 누구든 대통령을 고소하는 데는 흥미가 없다. 하지만 나는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민권을 위한 변호사들, 이들 단체들 역시 각기 따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미국 내 출생 시민권 관련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질 기나긴 법정 싸움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 첫날부터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망명 신청 접수를 중단하며 이민 빗장을 걸어 잠그자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 또한 미국 전역에서 불법 체류에 대한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심지어 성역도 사라졌습니다. 벤자민 호프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 또한 IC 요원들이 학교나 교회처럼 민감한 구역에서도 단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까지 발표했는데요. 자, 10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도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국경 차르로 임명한 톰 호머는 오늘부터 이민세관 단속국 IC 요원들이 현장에서 체포 활동 중에 있으며 이 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들을 모두 체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속된 불법 이민자들을 구금한 뒤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추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민자 친화적인 피난처 도시들과 주정부도 단속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있는 피난처 도시들의 경우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 자체를 조례하는 이 조례안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일리노이주, 시카고, 그리고 콜로라도주 덴버와 캘리포니아주 LA 지역 등이 그 대표적입니다. 호머는 불법 체류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비협조적인 도시나 주에서는 보다 더 공격적인 단속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이민자들이 할지라도 대거 단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피난처 도시에서는 부수적인 체포가 보다 더 많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들은 우리가 체포하려는 사람을 찾기 위해 지역사회로 들어가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전 행정부와 달리 우리는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지 말라고 연방이민단속국 IC 요원들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난처 도시들은 IC 요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정확히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민감 구역에서의 체포 단속 활동도 허용하겠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2011년부터 교회나 학교, 병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구호센터 등을 민감 구역으로 설정해 불법 이민자 체포를 금지해왔던 연방 이민세관국 IC의 방침을 뒤집은 것입니다. 당시 RC는 불법 이민자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녀들을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이민 옹호단체의 주장을 수용해 방침을 수립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 벤자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 역시 성명을 통해 범죄자들은 체포를 피하려고 미국 내 학교와 교회 등에 더 이상 숨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용감한 사법당국의 손발을 묻지 않고 그들의 상식대로 행동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해 CNN 방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민자 인구가 많은 LA나 샌프란시스코 등 이러한 도시에서 두려움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스쿨버스 운전사부터 교회 목사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미국 내 피난처 도시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을 막기 위해 대비책 수립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일단 콜로라도주 덴버시는 도시 내 이민세관 단속국 IC 활동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한 IC 요원들이 민감구역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할 경우 IC를 상대로 한 소송도 돌입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LA시 또한 시내 학교들이 이미 단속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학생과 가족들의 이민 상태에 대한 정보를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IC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도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서도 학교 내 교원들이 IC 요원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불법 이민자가 구금될 경우 자녀에 대한 돌봄 조치를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이경 정부가 이처럼 반이민 정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자 인도 정부가 미국 내 불법 체류 중인 인도인 송환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관세 부과 위협으로 주요 국가들과 무역전쟁에 나설 대세인 트럼프 행정부를 달래는 한편 인도인들의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받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미국에서 추방당할 예정인 불법 이민자 18,000명의 신원을 확인한 뒤 본국으로 송환하는 절차에 협력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인도로 송환 예정인 불법 체류자 대부분은 인도 서부 펀자브주와 구자라트주 출신의 젊은이들이라고 합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이처럼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한 만큼 미국에서 인도로 송환될 인도인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인도인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약 22만 명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추방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과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불법 이민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인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의 대가로 자국민들의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F1 학생 비자나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H-1B 비자 등을 통한 미국 체류는 보호해달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일단 미국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23년 전문직 취업비자 H-1B 비자 38만 6천 개 가운데 약 75%가 인도인들에게 돌아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 측은 인도와 미국 양측은 불법 이민을 억제하기 위한 절차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인도인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보다 더 많은 길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에 대한 전 세계 각국들의 외교 정책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엄마, 나 도착했어. 어떻게 핸드폰이 벌써 터지지? 나 미국에서 KTS 유심 미리 사놨거든. 나도 KTS 유심 미리 준비해둘걸. 이어서 한인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한 지역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ESK뉴스는 헬스케어.gov 제공입니다. 헬스케어.gov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권합니다. 최근 삶의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이 필요하시다면 헬스케어.gov를 방문하세요. 직장을 떠나면서 건강보험을 상실하셨나요? 헬스케어.gov에서 저렴하고 질 높은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5명 중 4명의 고객이 재정보조를 받아 월 $10 이하로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헬스케어.gov를 방문하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세요. 가입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 중국에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항상 생각한다며 국가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22개 주 법무장관들이 곧바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이민단체들도 각기 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법 로펌이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가 연방자문위원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자문위원회가 대표성 확보, 회의록 작성, 의회 헌장 제출 등을 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 첫날부터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망명 신청 접수를 중단하며 이민 빗장을 걸어 잠그자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도 미국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와 한국, 일본을 담당하는 국무부와 국방부 부차관부 인사에 존 노, 케빈 킴 등 한국계 미국인들이 나란히 발탁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인공지능 AI 인프라에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이 최소 $5천억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메디컬 투어스닷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메디컬 투어스닷컴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700-3366번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LA 한인타운 인근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부상 당했습니다. 이 중 2명은 중태입니다. 달리는 차량에서 발사된 총격으로 아직 구체적인 사건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후루파밸리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난 이곳에선 지난주에도 산불이 발생했었는데 약 일주일 만에 또 2번째 산불이 일어난 것으로 현재 진화는 절반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LA 산불 진화에 속도가 나면서 이튼 산불 진화율은 91%, 팰리세이즈 산불 진화율은 68%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팰리세이즈 산불로 사망자가 1명 더 늘어 11명, 이튼 산불로는 17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팰리세이즈 산불로 6,380채의 건물이 불에 탔고 857채가 파손됐습니다. 이튼 산불로는 9,418채가 전소, 1,071채가 파손됐습니다. LA와 벤츄라 카운티에 발령됐던 특별 위험 상황 PDS 경보는 해제됐지만 LA 카운티의 적색 경보는 내일 저녁 8시까지 연장됐습니다. 문제는 위력이 약해졌던 강풍이 내일 오전까지 다시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LA 카운티 주택 구매자들의 월 평균 모기지 상환액이 지난 5년 동안 2배나 뛰어 매월 $5,670를 모기지 상환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젠 연 $200만 벌어야 주택 구매가 가능합니다.
LA시 민원 서비스인 마이LA 311 신고 접수가 지난해 5.2% 증가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접수된 민원은 약 3만 4천 건으로 전체 지역 가운데 5번째로 많았습니다. 신고가 가장 많은 것은 대형 폐기물 수거입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가 2026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일회성 인플레이션 환급수표 지급안을 제안했습니다. 부부 연소득 $32만 미만 가구엔 $500, $15만 개인 가정엔 $300를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도 4세 미만 최대 $1,000, 4세에서 16세는 최대 $500까지 지원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또한 모든 공립학교 학생에게 아침과 점심 무료 급식도 제공한다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연방공무원의 신규 채용을 즉각 중단하고 채용 내정자 발령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색깔 내기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 폐지 행정명령에 이어 민간 기업에도 이를 권고하기로 해 소수민족이나 성소수자들이 분노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나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밝히며 틱톡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기도회에서 자신에게 이민자와 성소수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 성공회 워싱턴 교구 주교를 향해 형편없고 설득력이 없었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 사건 가담자 약 1,500명을 대거 감형 및 사면하자 경찰 노조가 이는 법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여권상의 성별을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절차가 폐기됐습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인정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자 인도 정부가 미국 내 불법 체류 중인 자국민 송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는 인도인의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받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바이든 정부 아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했다는 보도입니다. 대대적 관세 전쟁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며 미국으로 자본 쏠림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1,900만 명의 신규 구독자를 확보한 넷플릭스가 구독료를 인상합니다. 광고가 없는 기본 요금제는 기존의 $15 49센트에서 월 $17 99센트로 $2 인상됩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If love was a melody, I'd want you to sing to me in that voice that whispers my name. If the world was a dance floor, I'd waltz you shore to shore while the steel and twin fiddles play. The love song that goes on forever. Together, and I'll hold you closer each day I go through this dance of a lifetime with your hand in mine. Dance of a lifetime with you. 네, 미국 내 수많은 미국인들이 불법 이민 저지를 위해 남부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무차별이 아닌 타겟이 뚜렷한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에 동의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과 NORC 공공연구소 공동조사에서 미국 내 응답자 10명 중 절반 가까운 5명 정도가 국경의 보안 강화가 연방정부의 앞순위의 우선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답하고 있는데요. 3명 정도는 중간 수준의 우선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2명은 낮은 우선정책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폭력범죄 이민 시도자들을 추방하는 데 찬성했지만 미국 망명 시도자들을 심사가 다 끝날 때까지 멕시코에 머무르도록 하거나 불체자 영아의 출생 시민권을 없앤다는 등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지나치다는 판단이 많았습니다. 일단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내 출생하에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주는 문제에서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고쳐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학교나 교회같이 민감한 장소에서 불체자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폐기했는데요. 이 같은 강경 전환을 매우 좋다거나 괜찮다고 용인한 사람은 미국인 응답자 10명 중 2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불변합니다. 미국 내 불체자든 범죄자이든 아니든 그 어디에 있더라도 체포, 구금, 추방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5년 1월 22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